맞아주시면. 안녕하세요. 네. 저도 조금 전에 집을 하긴 했지만, 네, 상업영화 집이 처음이고 특히 네, 다 좀 어설프더라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간단하게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화 여기서 보신 거예요? 네. 그 탈주에서 오늘만 죽어라 살다가 감독님과 규남이 덕분에 내일을 맛봤던 이현상 역의 스칼렛 중에 제일 유명한 스칼렛 교환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가끔 민재이 교환으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항상 이제 무대 인사 때 영화는 다 만들어지면 음악도 그렇잖아요. 만들어지면 관객의 리스너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좀 쑥스럽고 별로 대답해주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좋은 의미로, 왜냐면 제가 관객 여러분들께 이것을 답하는 것보다 관객분들의 시선이 훨씬 더 날카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뭐 풍성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탈주에서 그 아무 역할도 없고요.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된 바빙타이거라는 네, 그 집단이고요. 네, 이제 설명해 주시죠. 왜 저희가 왜 이게 첫 기획 의도가 9개월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소리 씨, 김소민님 그리고 바밍 세 분을 딱 그 칸에 딱 썼어요. 근데 이 세 분들이 다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바밍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많은 영감과 영향, 저에게 러시아의 선우민 같은 존재예요. 리현상에게. 그래서 같이 아마 그 유튜브에서 업이라는 노래를 UP 디즈니에서도 그 영화인데 픽사에서도 죄송합니다. 그 업이라는 노래를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하게 된 영광을 주셨었고, 그래서 그냥 같이 필름메이커이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셔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서로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꾸역꾸역 초대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오게 된 산이안이라고 합니다. 탈주로 덕질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안녕하세요. 바밍 타이거에 대해서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밍 타이거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바밍 타이거의 홍찬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밍타이거의 머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인은요, 저희끼리 좀 얘기를 나누고요. 그러다가 한 시간 관계상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질문해 주신 분한테는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선물, 그리고 5분 중에 2분은 교환 배우님이 시즌즈 그리팅 그 2분도 질문이 마음에 드시면 재고가 남아서 제 취향의 질문을 해주신 두 분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패은합에 하신 대로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끼리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저는 바밍 타이거님들을 처음 뵈서 뜬금없지만 머드님부터 순서대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 보는데 이거 좀 별로였고 이런 것도 괜찮고, 영화 교환 배우님이 어떠셨는지 등등등등등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 필요해서 산이 형부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대면해가지고 저도 방금 봤거든요. 사실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볼때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근데 되게 뜨끈하잖아요. 방금 보고 이런 집이라는 거. 이런 조명은 처음 봤어요. 그래요? 약간 이렇게까지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보는 내내 뭔가 약간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하고 입을 좀 막고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입을 왜 막았을까요? 진흙이 들어갈까봐. 아니 어니언 팝콘이 튀어나갈 것 같다고 했잖아. 팝콘 튀어나와요. 네, 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 이건 별로다. 아 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송강님까지 나오시잖아요. 네, 노래감 씨.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둘의 이야기가 너무 좀 짧아서 더 보고 싶다. 뭔가 그래도 뭐 진하게 손이라도 스치던가 뭐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지 좀 이입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너무 상상만 하게 만드는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어떡하 아니 러시아를 사로잡고 이게 약간 보여주던가 진짜 그건 아마 송강님의 지나친 매력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게 더 서사를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타나는 순간.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장단이죠 사실 송강님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서사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상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많은 질문들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소감이나 어떻게 보셨는지.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끝까지 긴장감이 넘치는 영화였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리고 만큼 교환님의 치명적인 매력이 정말 많은 치명적인 매력으로 그렇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제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대기실로 갔는데 바로 옆에 그 아까 총 쏘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살짝 적응이 안 되긴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은 오기 전에 저는 사실 결말 알고 보는 스타일 뭔지 아세요? 영화를 그런 걸 선호하세요? 이렇게 가슴 졸이고 이런 게 좀 그런 거보다는 미리 보고 이게 이렇게 결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약간 스포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쪽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다 보신 거죠? 스포가 아니죠? 그 지뢰를 어떻게 지뢰가 저렇게 가는데 안 밟냐 이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만갑 아세요? 이제 만나고 제가 그거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막 밤새 볼 정도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진짜 영화처럼 막 어떻게 저렇게 생을 살아오셨을까. 약간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리뷰 읽는데 정말로 그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좀 답답하면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었구나. 근데 내가 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이 너무 멋있게 연출이 되어 있어서 뭔가 속 시원하고 좀 그런 이야기의 팬으로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한다. 오랜만에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제 최근에는 집에서 보고 하다가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이제 최신작 개봉한 영화를 봤는데 오랜만에 본 영화에다가 오랜만에 본 스릴러 영화였었고 그래서 박진감 넘치게 봤고 저희 밤인타이거도 주제도 함께 영화도 만들고 GV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오늘 영화 보니까 이게 연기고
맞춰가면서 이렇게 같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밌게 적었습니다. 저도 이만갑 애청자로서 되게 이만갑에서 나올 법한 스토리 중 하나를 영화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가족들도 버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뭔가 구경 배우님이 열연을 해주신 덕분인지 몰라도 되게 몰입이 잘 됐던 것 같고 네 되게 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인 타이거님에게 구교환 배우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뮤직비디오 작업 하셨을 텐데 하기 전에 구교환은 재밌었죠, 어땠고 그죠? 네.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구교환은 어땠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구교환은 어땠고 작업을 한 후에 또 탈주를 부르니까 탈주 속의 구교환은 어땠는지가 저희가 그 얘기를 나오면서 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아마 그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하셨을 때 좀 비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 얼굴이 지금 너무 이만해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 인간적이었거든요. 이화 씨도 그 역할에 맞는 다 역할 맞게 저 지금 요즘 멜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뵙고 이제 되게 인간적이신 배우님이시다 생각하고 이제 오늘 뵀는데 되게 비인간적인 턱선이 지금 좋은 사람. 정말 만져보고 싶은 턱선을 가지고 계시는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처음 뵀을 때부터 너무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고 매 컷마다 저희가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도 아닌데도 뭔가 저희 음악의 팬이라는 이유로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응원도 해주시고 그 모습에 언제 보셨나요? 혹시 뮤직비디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못 보셨다면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조회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되게 열연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그 육체 노동이 좀 들어갔는데 되게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업이라는 쇼필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 미팅 때부터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이미 그 뮤직비디오를 장악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셋업을 많이 안 가져가세요. 한 컷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걸 측면을 찍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커버리지를 찍기도 하잖아요. 근데 장면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있으셔서 땅땅땅땅 넘어가요. 물론 결과물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이분들에 대한 슈퍼님들 출연 영상을 보고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재훈 씨한테 느꼈던 감정인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만나서도 똑같은 사람인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바밍에 대한 제 인상은 제가 봤던 그대로의 아티스트고 실제로 봤을 때도 정말 똑같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소금 씨의 덕질을 많이 하는데 그 대사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보다 춤 못 추는 것 같아. 그 톤을 그 톤은 배우로서도 소금 씨를 언젠가는 꼭 제가 함께 연기하고 싶은 게 그 톤은 소금 씨밖에 없는 톤이어가지고 아마 그 유튜브에서 소금 씨 영상들을 좀 덕질하다 보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춤을 못 추는 것 같아. 나는 그게 가사인가요? 랩인가요? 이제 처음 인트로에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나레이션 같은. 나레이션. 그리고 되게 멋스럽게 한 바퀴를 도시고 어떻게 추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저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사람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냐, 춤추고 싶은 마음 줄 수 있게 하냐, 그냥 소리 질러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소리 질러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좀 다양해야죠. 다 들어와야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 얘기 나왔죠? 고소한 씨. 아 맞아요. 네. 저는 물론 업에서의 역할과 탈주에서의 역할이 엄청 달라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막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신기했던 거는 구교환 씨의 그 연기하지 않을 때 평상시의 모습이 더 뭔가 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자체가 그냥 캐릭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하다. 이런 사람이 해석해서 만드는 그런 연기들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앞으로도 어떤 배우, 어떤 연기를 하실까, 어떤 작품을 선택하실까 이게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연기 안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요? 네? 연기 안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할 때 일단은 그냥 그 톤이라던가 말씀하실 때 톤이라던가 그런 말투 그런 거에서 되게 캐릭터성이 강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 캐릭터성이 강하지만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숨기고 또 그게 맞는 연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탁 돌변해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 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그거밖에 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그런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대단한 연기자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답하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사이사이에 관객분들 지금 하나씩 받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되게 좋을 것 얘기하고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렸나요? 경품 재고 처리? 네. 실시간에 답변이 지금 제가 먼저 그러면 이걸 저 되게 어려워해서 이렇게 웨이브 치시는 분인데 매력. 제가 좀 떨려가지고 적어왔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참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현상이 심리적인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수세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소리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걸 보고 약간 좀 군인이 천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메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상이 피아노를 유학을 다녀왔다는 건데 감독님은 어떻게 그런 설정을 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하고 그리고 바밍타이거님들이 이제 아티스트 입장으로서 이건 좀 에반데 아니면 이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왜 에바부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네, 피아니스트 설정은 일단은 뒤를 생각했었을 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장르 영화로 봤었을 때는 추격자인데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한 사람, 강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막 오도방정 떠는 그런 추격자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되게 여유 있고 하지만 강하고 하지만 정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는 되게 정확한 스나이퍼 손을 쓰는 사람이고 그 손만 생각하고 쓸 때 호흡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랑 전혀 다른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그래서 피아노가 그런 랑랑이라고 중국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거가 무슨 알고리즘처럼 작동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차저차해서 그랬던 것이었고 네, 천직이 그래도 군인인 것 같아요. 좀 막 이렇게 다 거기 산에서 그런 것은 저주 아닐까요? 사실 저주. 그게 또 거기에 먹히는 게.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V니까 감독처럼 얘기를 해보자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피아니스트였다면 한창 때 얼마나 잘했었을까. 하지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후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었어요. 나한테 피아니스트 꿈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군인을 하고 있네. 이렇게 시름에 절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은 꼴보기 싫어가지고 뭘 하면 하는데 네, 그렇게 정확한 어떻게 보면 또 음악적 재능을 좀 딴 데 쓰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처럼 감독처럼 말하면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에바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 살짝 저는 웃었던 그러니까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비웃었던 거 말씀. 아니야 비웃은 건 아니고 아니 이거 멋있는데 약간 좀 웃긴데 했던 게 이제 연주하실 때 표정이 너무 리얼하신 거예요. 얼굴 연주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웃으신 적 있으시죠? 웃은 적은 없고 그냥 좀 많이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랑랑을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결국에 그냥 각자 자기 쪼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류현상은 여기서 그냥 제일 쪼가 센 사람으로 가버리자. 그냥 아예 내가 뭐 연주라는 게 리얼한 게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거면 진짜 기타오다키처럼 없는 얼굴로 연주를 해버리자. 그래서 자토이치 같은 거 보면 검객인데 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연주해라는 게 있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그 첫 연주 때 표정이 안 좋아야겠다. 왜냐면 지금 실력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비하인드인데 그래도 저 실제로 연주를 잘 못하잖아요. 물론 이 플로어는 외웠지만 딱 5초 칠 줄 알거든요. 거기 되게 어려운 장면 5초 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거기는 이제 또 이제 출연자분들이 다 저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이거는 왜냐면 피아노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좋은 소리라는 것들을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믹싱이 되고 싱크가 입혀진 잘 연주된 곡을 들으시겠지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빵빵빵빵빵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쫀 거예요. 첫 테이크 때. 그래서 막 치고 있는데 준비했던 어떤 그 근육들이 안 보고 막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딱 테이크 컷 난 다음에 그래서 잠깐만요 한 다음에 한참 생각해서 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쫄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럼 다음 테이크 때 심지어 사람들이 웃었어요. 보니까 다행히 재밌어요. 제가 봐도 제가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두 번째 테이크 할 때 기세다. 그래서 이거 빵빵빵 치는데 제가 마음을 바꾸니까 네. 그래서 역시 기세구나. 내가 나를 믿으면 이게 좀 표현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다 믿고 있으면 사람들도 그냥 이게 제가 뭔가 발버둥 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 쉽게 이제 이것을 대상화시키지 전시를 안 하더라고요. 조연차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연기해야지 했는데 그때 마음을 까먹고 지금도 절고 있어요. 요즘에 연기를 잘 믿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총을 쏘시고 그 지휘를 하실 때의 표정이랑 그 피아노 칠 때 표정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걸 감독이 디렉션이었어요. 네. 이렇게 모든 걸 다 네. 음악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영화 안에서는 이제 삭제된 뉘앙스인데 이거 할 때도 메트로놈처럼 똑딱똑딱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호흡을 계속 박자를 맞춰가면서 저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감독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했던. 근데 또 결과 좀 달라진 게 원래는 그 글렌 굴드 이렇게 늙어서 하면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런 소리 했잖아요.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거 내죠. 그런 소리 내면서 이렇게 총 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좀 그래서 휘파람으로 바꾸셔서 네, 또 그게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 네, 휘파람은 좀 생각나요.
결국에는 뭐가 내가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에서 조금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다 새로 만들자. 그냥 처음 보게 만들어야겠다. 그냥 내가 초연처럼 해야지 이게 요즘에 느끼는 실험음악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이제 실험음악처럼. 네, 들렸을 수도 좋아요. 있겠어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포즈도 이건 맞긴 한데 어떤 그 루틴들도 조금 감독님이랑 고민을 했어요. 이게 누가 보시기에 조금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정도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리고 뭐 생략을 했는데 연회장에서의 피아노 연주는 되게 심정적으로 복잡한 거기서 그 북한 말로 뭐 이렇게 누가 한번 들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총정치국장의 와이프라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하리라 결심했지만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떻게든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신용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 와중에 선우민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근데 그래서 하긴 하는데 잘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혹시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피아노 연주가 갑작스러웠던 피아노 연주가 마지막에 규남을 놔주는데 또 큰 역할을 했을까요? 생각보다 또 정글이네요. 그것도. 왜냐면 그때 연주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안에 있었던 그게 뭔가 살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 연주를 갑자기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 연주가 마지막에 규남이를 놔주는데 뭔가 심리적이거나 그런 역할을 했을지 뭔가 불꽃이 거기서 좀 불꽃이 튀어서 놔주는데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 현상의 모든 신이 계속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착한 게 이제 결국에는 총을 거두고 돌아서는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신마다 어떤 행동들이 영향을 다 줬다고 생각해요. 현상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바밍의 여기 앨범 구성도 트랙 구성도 그렇고 되게 재밌어요. 그거 자체가 서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그리고 브리브리 같은 경우는 트랙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이렇게 퍼포먼스 하시는 거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데 너무 멋있고 근데 그것도 이거는 같은 트랙이 아닌데 붙여 있기도 하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낯선데 되게 뭔가 친밀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워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음악에도 서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막 앞에서 막 확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붙어요. 저는 이렇게 제일 좋은 장면이 제일 좋은 편집과 제일 좋은 감정이 앞과 뒤가 안 붙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닌가? 이게 너무 개연성과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으면 그건 저한테 흥미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관객으로 혹은 음악을 들을 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감독님의 영화도 그렇고 바빙의 음악도 그렇고 저한테 그런 매력을 계속 줘요. 그게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계속 궁금한 거. 다음 트랙이 궁금하고 다음 장면이 궁금하고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GV에서 가장 좀 값졌던 대답이 그 에바인 장면이 뭐냐에서 나왔다니 정말 죄송하네요. 저는 어쨌든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피아노 치는 장면 좋아요. 멋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저요 하실 분 저도 질문을 뽑아왔는데 영화 후반부에서 규남과 현상이 몸싸움 이후에 현상이 풀밭에 혼자 앉아서 본인 손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씬을 촬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사실 교남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 커튼 씬에서 그 영화 러브레터를 오마주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잔디밭에서 몸싸움 한 후에 현상이 가만히 잔디밭에 앉아서 손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와 그 뒤 장면에 그 커튼 휘날리는 장면이 러브레터의 오마주가 맞느냐, 이렇게 두 개 맞을까요? 네,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죽이는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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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정확히 다 죽이면 영화가 끝나버려요. 러닝타임을 못 채우고 영화가 이게 농담이고, 그냥 뭐 앞에 거는 뭐 저랑 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풀밭에서 손을 보자는 게 그게 되게 심플한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현상의 이 그림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손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게 건반이 아니라 계속 총이 잡혀 있기도 하고 계속 이상한 걸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손을 본 거예요.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 좀 그래서 자기한테 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잡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한 가지로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 또 일부러 도와줬다고도 생각하는데 중간에. 네. 그리고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 잘 모르겠네요. 네. 말로 하면 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말로 할게요. 일단 그 정리가 되는데 또 말로 하고 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뭐 말씀하신 딱 그거죠. 뭐 이렇게 내 손이 뭐 이렇게 시작부터 해서 뭐 이렇게 손 엄청 바르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물티슈도 하고 이렇게 엄청 관리하면서 이렇게 더럽혀졌네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터인데, 피아노 치던 손이 언제 이렇게 총을 잡고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변했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뭐 이런 것일 터인데, 그거보다는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쫓아가지 않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이런 영화들 보면 이렇게 하고 맞으면은 또 분하다 하고 막 쫓아가고 막, 그게 저는 되게 가짜 같았고, 진짜 현상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으면 그냥 가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게 좀 보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방금 전 액션 장면 다음에 뜬금없이 인물이 그냥 그 푸른 잔디밭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되게 보고 싶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고 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손 보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도식적으로 가긴 하지만 뭐 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진짜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1차적인 건 뭐가 텍스트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배우로서는 장르의 템포감을 떨어뜨리지만 영화를 장르적으로는 배우로서 너무 반가운 시기.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상에서 이 캐릭터의 힌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불같이 추격한다라고 했으면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었을 것 같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선택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전의 선택은 말 그대로 대사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류대일을 나누면서 현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독였다면, 그 순간에는 개조차 없고 이제 누구한테도 이게 자기의 이걸, 그리고 어쨌든 선택을 했을 거고, 그 다음 장면 보면 어쨌든 이제 단호하게 총을 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왜 죽일 뻔했는데 못 죽였느냐라는 대표적인 거로 이렇게 스코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쏘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왜 못 죽였느냐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자는 뭐 재홍 배우가 잘생겨서 흠칫해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환 배우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화는 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그렇게 봤었을 때 저 뭐랄까, 저 어떤 빛남이랄까, 결기랄까, 그런 게 아마도 현상도 자기가
이렇게 막 한참 빛나던 시절의 어떤 것 되게 비슷한 자기를 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게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그냥 이렇게 각색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찍는 과정에서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 규남이 현상을 노려 이렇게 보고 쏠 때면 쏴봐라 하는 그게 하여튼 그런 텍스트든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 봤다면 현상을 100% 쏘지 못했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냥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텍스트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러브레터 오마주는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시나리오 각색하는 과정에서 그 아문센의 그 생일 축하한다 기스티아노 형 이렇게 그거는 러브레터랑 관계없이 그냥 제가 그런 둘의 규남과 현상의 관계성 때문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었는데 그거를 시나리오 읽고 교환 배우님이 아 이거 러브레터에 나오는 마지막에 알고 보면 여기 책 속에 뭐 후지집게 그 그림이 있었던 거 그런 거가 연상이 되네요. 그런 거 라고 듣고 그냥 그럼 러브레터처럼 찍어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즐겁게 찍었고요. 네, 오마주 해야지는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미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또 그 미침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지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 영화라는 거에 대한 솔직한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지만 촬영 끝나면 맨날 무슨 영화과 동아리 이렇게 학생들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막 다 그러는데 하여튼 맨날 술 먹고 행복해하고 그게 술연구회처럼 네. 내가 같이 모여서 술 먹는 거 좋아했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쩌다 보니까 러브레터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동시에 저는 이거를 그냥 영화를 영화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소재가 북한이다 보니까 너무 이데올로적인 측면을 안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 정말 꿈 같았으면 좋겠고 꿈 같다는 거 너무 모호하니까 그럼 영화일 땐 영화이자 이런 태도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나왔었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찍으면서. 저 질문할게요. 저도 그 밤인 분들은 어딘가를 도착하려고 음악을 만드세요? 아니면 하다가 계속 변형이 돼서 결국엔 이건 이거였구나로 가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만든 방금 영화 만든다고 하셨던 그 작업이랑 가는 방향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일단은 중간부터 일단 만들기도 나서면- 하세요? 네? 중간부터 만들기도 하세요? 그쵸. 중간부터 들어가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마무리부터 지어놓고 시작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뭔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도착지를 정해도 거기로 갈 수 없다. 그걸 이미 알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모험하기 위한 행위처럼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비슷한 건데 그러다 보면 메시지를 그때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발견이에요. 그게 아무튼 아니. 이게 저는 또 연기적으로 배우로서는 다행히 이건 되게 축복이었는데 첫 장면에 얘가 기세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만년필 치는 거랑 이게 이 마지막에 책이고 커튼씬을 같이 찍은 거예요. 근데 초반 인부였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두 개를 찍었네. 이제 가면서 이 퍼즐을 제가 맞추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의 톤을 맞추려면 난 이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서 씬들을 계속하면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퍼즐처럼 이렇게 요거 껴놨으니까 요거랑 맞는 게 뭐지? 하면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우마다 다 작업 방식이 다른데 어떤 배우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탁탁탁 정확한 걸 향해 가기도 하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 퍼즐을 맞추듯이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끝날 때쯤에는 얘가 누군지 그때는 조금 알 것 같이 되면서 이제 근데 아마 비슷한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살리고 싶어서 막 앞에도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든 나 이 연기를 쓰고 싶은 거니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어떻게든 잘 도착하게 앞에는 그런 빌드업을 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매혹되는 한 장면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고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시작과 끝이 다르고, 근데 그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다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말씀하신 러브레터 그 장면, 뭐 엔딩 쪽에 있는 그 같은 장소랑 초반에 들어와서 립밤 바르면서 처음 들어온 같은 장소고 하루에 다 찍어야 되는 네. 영화의 초반 세트가 거기니까 우리가 첫 등장과 마지막 등장이 같은 장소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퍼즐의 표시처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머리카락 떨어뜨린 거를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연결을 맞추기 위해서 요쯤에서는 하나 떨어뜨리고 맞아요. 그라데이션은 떨어져요. 예.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하셔서 계산 안 근데 돼. 그 캐릭터 외향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감독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현상이 그런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수 분장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냥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근데 그 현상의 전 지구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상도 어떤 길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상도 떼꾸정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은 감독님의 선택이어서 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지 않고 현상은 최대한 깔끔하게 도착해야 된다. 이 균환과의 마주하는 장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그래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계속 우리가 고민했죠. 네. 근데 그게 뭐 멋있게 나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왜 깨끗했어야 됐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진짜 멋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냥 모가디슈와 차별을 하는 거기서 완전히 막 사진만 맨날 이러니까 붓기조차 없어야 돼. 근데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뭐지? 그래도 같이 화술도 좀 다르게 썼어요. 네, 태준이랑 질감을 다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리현상은 그냥 이렇게 대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의상팀이랑 뭐 달파란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를 이렇게 다 레이어를 겹겹이 이렇게 쌓여주셔서 만들어주시는데 그 가죽 잠바를 입혀주는데 처음에 이게 계속 그 의상팀 분이 이거는 계속 이게 좀 크롭해가지고 이제 시보리가 계속 올라가요. 연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은 의상팀 분이 오셔서 슈트라이서 이거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데 이게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얘가 만약에 그 옷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애라면 외향적인 걸 신경 많이 쓰면 이게 올라왔을 때 그냥 탁 내리겠다. 그래서 그런 거 힌트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블로킹도 만들 수 있었고 재밌어요. 그렇게 계속 발견하는 게 재밌어요. 네. 멋있어요. 찍을 때 보면 생각나는데 그게 초반 촬영인데 갑자기 그냥 원래는 그냥 올라온다는데 올라오자마자 옷을 그게 꾸겨지면 안 되는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 애 같아가지고 그래서 차에서 민경대 동물들 만나기 전에도 탁 내리고 그리고 제일 감탄했던 것은 이렇게 현상이 높은 데서 후반부에 균함 이렇게 되게 복잡한 마음이거든 정말로. 쏴서 죽여야 돼와 정말 죽이는 게 맞는가 이 고민하다가 그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에도 없었는데 총을 쳐버리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면 그걸 쓴 거예요. 그 총을 막. 네, 그런 건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컷을 안 해서. 그냥 이게 우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게 물리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까 별짓 다 한 것 같아요. 그 규남이 쏘면은 결국 안 피하는 버전도 찍었던 것 같아요. 너도 쏠 테면 쏴봐라 이러고. 근데 모든 스태프들이 저희 둘 빼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 사람이 총을 쏘면 이렇게 피해야 되지 않는데 멋이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했고 그리고 또 똑같이 저도 아마도 현상도 딱 이렇게 있는 것도 멋있게 찍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니요.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통과제리가 됐다. 결국에는 쫓는 자가 더 아프고 더 괴롭힘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네, 다음 질문 바랍니다. 제발 좀 해주시죠. 소연님, 네, 소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그 소연의 세계관에 있는 소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갑고요. 그리고 그 노래강 씨의 이름을 러시아어로 내가 사랑했던 개 삐리리로 저장돼 있다고 하는데 규남은 그러면 과연 어떤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었을지 좀 궁금하고. 그나마 핸드폰도 없어.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추격을 시작할 때 그 차량 액션씬에서 그 인민의 자유와 행복. 네, 자유와 행복을 그 판넬에서 그 차량이 행복에만 이렇게 부딪히면서 행복이라는 글자가 떨어지는데 그게 혹시 감독님이 그 노리신 연출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현상의 주머니에 물티슈는 몇 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상의 준 티슈 몇 장이 있는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몇 장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간판 그거는 감독답게 멋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고민은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혹은 행복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렇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부서짐으로써 더 뭔가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네,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티슈 몇 장을 떠나서 사실은 더 이렇게 설정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발포 비타민 설정도 있었고, 그래서 딱 터뜨리면 탁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뭘 어떻게 갖고 다니나 그래서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좀 줄였고. 발포 비타민이 아니요, 네, 쫙 이런 것도 있었고. 물에 뭘 떨어뜨려서 이렇게 총알인가요, 그건? 총알이죠. 만년필. 네, 전자담배도 나오지 않나요? 전자담배 나오죠. 비타민 생각이 났습니다. 만년필. 저는 그런 답변도 있어요. 현상은 프렌즈 매니아라고 미드를 많이 챙겨보는 애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상하면서 그냥 하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말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나 싶어요. 다음 질문. 진짜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다 하는 사람. 저기 뒤에 저는 오늘 노란색. 바밍 분들의 시선이 너무 궁금해서. 제발 줘요 노란색. 저는 네. 제발 줘요. 네, 패드 들고. 네, 그 탈주의 여러 가지 해석을 봤을 때 규남은 미래로 나아가는 인물이라 좀 오른쪽으로 가는 씬이 많고 현상은 과거에 머무르는 인물이라 왼쪽으로 가는 씬이 많다는 해석이 있던데 이게 의도된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규남이가 아무새는 항상 어릴 때부터 들고 다녔는데 마지막에 탈주할 때는 그걸 두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좀 실수로 두고 간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명료하게 오른쪽 왼쪽은 네, 그냥 영화의 기본문법이라 네, 그 해석하신 게 맞고요. 자, 아무새는 두고 간 게 아니라요. 씬 하나가 잠깐 생략된 씬이 있는데 거기서 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금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나의 과거로 뭐 2명의 탈주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구령대 연설하고 바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잠깐 또 거기 그 사단 중대 그 회의실 거기 들어가는 장면 밤씬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온 대사 중에 추가로 나온 그 물품이었던 거예요. 압수했던. 그래서 그 장소에 있었던 건데 그게 생략 때도 크게 이해하는 무리 없겠다 해서 요지는 뺏긴 겁니다. 초반에 있었던. 네,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질문 5명 하기로 했는데 다 했나요? 한 명도 다. 이제 다음번 맞아 한번 그 3분단인가요? 내적인 때 3분단에는 저 자리가 정말 잘 안 들키고 잘 쓰는 자리거든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마지막에 현상이 규남에게 북쪽은 지상낙원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출신 성문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떨리네요. 제가 저 떨려요. 근데 이 부분은 러시아 시절의 현상의 경험이랑도 관련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현상이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리 현상의 러시아 생활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러시아 생활은 그냥 지금보다 좋았겠죠. 네. 근데 사람이 계속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러시아에서도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좋았고 그리워하고 있겠죠. 네, 러시아의 생활. 네. 그리고 현상이 어떤 질문들을 하는 거는 사실 다 자기한테 하는 질문들이고 지상낙원일 것 같아? 그러면 지상낙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겠고 그리고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면 증명하라 하는 것도 자기한테 하는 말이고 웬만한 현상의 질문들은 그리고 현상의 외침들은 보통 자기한테 자기가 품었던 생각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와 닮은 사람을 더 혐오하죠. 네. 왜냐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청원하면 저는 그런 상상했던 것 같아요. 현상이 러시아 시절 어땠을까 해서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클래식 연주자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특히 이렇게 러시아에서 유학하셨던 분들 들은 굉장히 혹독하고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이렇게 맞으면서 배우고 막 추운데 막 이렇게 발가벗기면서 이렇게 체벌 받고 굉장히 혹독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되게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구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막상 와서 보니까 그때가 되게 이렇게 그리울 어떤 의미로 좋게 남았을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쾌감은 더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면 지금의 생활보다는 뭐 같이 이렇게 불행의 연속이어도 팍 태어나는 쾌감들이 있었던 몇 번의 모먼트가 있었겠죠.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고. 마냥 행복한 아니구나. 네, 저희 질문과 고생하시다 앨범 나오면 다 까먹잖아요. 힘들었던 거. 아니 그래요? 저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름다웠던 것만 기억하고. 지나고 나면 저희 순서가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즌즈 그리팅은 드렸나요? 제가 해야 되는구나. 그럼 분께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던 분께 존중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아쉽고 또 질문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받고 얘기 못 나서 아쉽고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하여튼 그럼 마무리 인사. 네. 그때부터 할까요? 그러면 오늘 이게 사실 말을 위한 말을 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여러분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그냥 오늘 인사드리고 싶어서 온 거고 그리고
바밍타이거와 제가 이렇게 친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증명하고 싶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밤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게스트로 오게 된다면 조금 제가 품앗이로 이제 또 가야 돼. 네. 그때 불을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네.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